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진짜 한겨울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수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일 목요일에는 한국은 영하 12도까지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진짜 한파죠, 그죠? 게다가 한국은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독감 환자가 2배나 늘었대요. 이 정도로 독감이 심각하다고 뉴스에서 엄청 이야기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사신 분들은 가능하면 백신을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 꼭 씻어야겠죠? 그리고 불편하시겠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갈 때는 마스크도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다들 너무 고생했죠. 저도 그래서 마스크 쓰고 싶지 않기는 한데 또 코로나 나름 덕분에 마스크들이 좋은 게 요새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얇지만 이 필터는 잘 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들이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셔서 마스크 하나 사셔서 사람 많은 곳,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갈 때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도 다들 이제 겨울이니까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쌀쌀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안부 인사를 좀 드려봤고요. 이 다음 팟캐스트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번 영상에 제가 새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댓글에도 보니까 새해 계획으로 언어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양하게 언어들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 공부의 장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효능, 그러니까 이런 좋은 효과가 있대 라는 걸 알고 먹으면 더 즐겁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어를 뭐하러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 공부가 꼭 필수는 아니잖아요. 외국어를 꼭 공부하지 않아도 내 모국어가 있으니까 그냥 내 모국어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영어권의 사람들은 더더욱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영어로는 많은 콘텐츠들이 번역이 되니까 굳이 다른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언어 공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언어 공부를 했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외국어 공부의 장점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 이걸 두뇌라고 하죠.
이 두뇌도 건강해야 돼요. 그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두뇌도 건강해야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것 중에서 어떤 검사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지능 추적 검사라는 걸 했대요. 지능 추적 검사가 뭘까요? 지능, 내가 뭔가를 인지하는 거, 아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능을 추적을 한 거예요. 팔로잉을 한 거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어떻더라 라는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같은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10대일 때의 지능과 나중에 따라가서 70대가 됐을 때의 지능을 2번 검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 그냥 동일했다고 합니다. 똑같았대요. 그냥 10대 때나 70대 때나 지능이 거의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70대가 돼서 지능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70대가 돼서 더 똑똑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오늘의 주제를 들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언어 공부를, 외국어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지능이 올라갔대요.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면 그냥 단순히 그 다른 외국의 말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더 똑똑해지고 이렇게 두뇌를 쓰게 되니까, 두뇌를 운동하게 되니까 뭐 치매 같은 걸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는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은 아니었죠. 압박, 그러니까 프레셔 같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나이가 들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저를 불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100세 시대다라는 말을 한국에선 많이 하거든요. 100세,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100세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쓰나요? 어쨌든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100세 시대다, 오래 산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을 때 계속 노인의 삶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노인으로서 살 때 저는 즐겁게 살고 싶어요. 기왕 사는데 즐거운 게 당연히 좋잖아요. 저는 90살이 돼서도 맛있는 음식들이 먹고 싶을 것 같고 또 예쁜 옷들 보면 그런 옷도 입고 싶고 또 좋은 곳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욕심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뿅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고 막 욕심도 많이 없어지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어릴 때 했던 생각이랑 엄청나게 많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런 게 좋더라.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이불에서 나는 그 세제 냄새가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뿅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는 저의 몸과
그리고 머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 3회는 꼭 요가를 가거든요. 요가를 가고 나서도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전에는 제가 낮잠을 하루에 꼭 잤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낮잠을 그렇게 꼭 자지 않아도 굉장히 건강하고 뭔가 하는데 힘들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남편이랑 막 멀리까지 나가서 여기저기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산책하고 집에 왔을 때 보통은 좀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오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야채들 많이 넣어서 저녁을 건강하게 요리해 먹을 때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효과를 보고 제가 저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만큼 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두뇌 건강도 잘 챙겨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꼭 하고 싶은 일들 편하게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팟캐스트에도 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연령대라는 건 나이의 스펙트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세상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죠.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들 있습니다. 저는 이 언어 공부는 젊은 연령대,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보통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내용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콘텐츠들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에도 보면 제가 할아버지예요, 환갑이에요,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지,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처럼 저도 나이가 들어서도 마치 뜨개질이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독서 같은 취미처럼 언어 공부도 여러 가지 언어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는 나이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 응원 같은 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어 배우기의 두 번째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외국어 배우기의 두 번째 장점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감정과 다르게 이성이라는 건 뇌와 관련되어 있죠. 감정은 마음, 이성은 뇌, 그죠? 대부분의 일들은 머리로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서 이거는 먼저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하자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마음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막 무슨 일에 화가 나더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나는 기분이 이러이러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질러 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마음이 올라올 때 한번 외국어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음과 모국어는 너무 가까워요. 화가 날 때, 무슨 슬픈 마음이 들 때 바로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어로 이야기하려면요, 머리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뭐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지? 생각해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상대방이랑 좀 더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모국어로 막 이렇게 표현을 바로 해버리면 뭐랄까, 생각보다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지? 외국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국어로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은 외국어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표현하던 내 감정,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좀 더 자세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쇼핑할 때 아닌가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쇼핑을 하게 되면 충동 구매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충동 구매 들어보셨나요? 충동이라는 건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리고 구매라는 건 뭔가 사는 걸 구매라고 하죠. 그래서 충동 구매라면 뭔가 갑자기 진짜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고 싶어서 사는 걸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동 구매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들도 좀 있나요? 저도 가끔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때에는 장바구니에 미리 넣어놓고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외국어로 한번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국어로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고 싶었던 그 강한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지면서 좀 더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쓸 때 내 고민을 모국어로 적어보는 것도 좋지만 외국어로도 한번 적어보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던 어떤 솔루션,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앞서고 감정적이어질 때 좀 재미삼아서 그게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한국어로 아니면 다른 내가 공부하는 외국어로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본 외국어 공부의 좋은 점은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요, 세상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또 다른 영혼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어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 팟캐스트에서 제가 빨간색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빨간색이라는 단어 하나만 아는 거 말고 검붉은색, 새빨간색, 불그스름한색 이런 다양한 단어를 알고 있으면 빨간색이 좀 더 다양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생각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몇 개의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7개 색인가요? 한국에서도 7개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7가지죠.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남색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서 6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한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일본, 중국, 한국 같은 동양에서는요, 무지개가 5가지 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무지개를 보니까 진짜 5가지 색으로 보이지 않나요? 언어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다리를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다르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예술을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리를 보고 부드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조금 딱딱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리를 보고서 단단하다, 튼튼하다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다리를 보면서 단단하다,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다리를 보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이거나 아니면 독일어, 프랑스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의 언어들은 단어들에게 성별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다리가 남성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튼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다리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명사 뒤에다가는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말을 꼭 넣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다른 언어로는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한국에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있죠. 눈치라는 단어. 눈치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그런 걸 말하죠.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되게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척하면 척 아니니? 이런 말도 있고요. 촉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척하면 척 이게 뭐냐면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보면 알아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Can't you see? 이런 느낌. 미따라 와까르 되셔.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완전히 해석되진 않아요. 척하면 척이 뭐냐면요. 약간의 힌트만 봐도 그래도 다 알 수 있어야지.
어떤 상황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능력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룹 같은 데에 들어갈 때 그 그룹에서 원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에 잘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하면 척 아니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촉이 좋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촉이 좋다라는 건 어떤 거를 마찬가지로 빨리 파악하는 거죠.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이런 예상 같은 것들도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촉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도 어떤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하다 보면 좀 더 한국인들처럼 촉이 좋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패션 쪽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은 한국의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어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패션만 공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이 왜 이런 패션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디자인이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가볍게 이해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까지 공부를 하면요, 좀 더 한국인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 패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학생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패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의 문화까지 함께 배우면서 더더욱 패션을 이해하고 싶어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물론 번역된 것들만 보는 것보다도 번역되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는 게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반대로 근데 저는 영어를 배우면서 약간의 해방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눈치를 보고 어떤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좋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프레셔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반대로 한국어를 쓰면 답답하기만 한가? 또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이 모국어로 많이 생각도 했다 보니까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포근함, 편안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음식만 맨날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가 새로운 곳에도 못 가고 또 먹었던 음식만 먹고 이러면 참 삶이 좀 단조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다양하게 먹고 또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큰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는 게 정말 큰 리프레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요, 제 개인적인 언어 공부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어 공부의 좋은 점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이야기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언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개인적인 팁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언어 공부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은요, 제가 학생들을 볼 때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요. 잘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맞는데요.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오히려 언어 공부가 너무너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막 엄청 잘하는 것보다 내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K-팝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막 인사도 하고 조금 서툴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해보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이 참 귀엽지 않나요?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보는 한국인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절대 싫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좀 그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못한다고 놀리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딜 가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내 소중한 뇌에 넣어놓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냥 세상에 참 얼마나 재밌는 일이 없으면 이런 것 가지고 놀리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부족해서 참 귀엽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팟캐스트 대본 짜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요. 여러분들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물론 따뜻한 나라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항상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요. 안녕.